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또 흐름까지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코인들이 과연 보석 같은 코인일까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원정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입니다.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시바이노, 주피터 이렇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네요.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리플은 보합권입니다. 714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또 리또 속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리플이 8,400%의 랠리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를 좀 살펴봤는데요. 카나리 캐피털이 SEC에 리플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소식 때문입니다. 이제 카나리 캐피털이 이렇게 제출을 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비트와이즈 이후로 두 번째인데 이렇게 8,400% 상승을 예측하는 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리플의 차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리플이 이제 8,400% 상승을 한다라 8,400%를 상승을 하면은 아마 이제 네. 이더리움의 자리를 넘겨받지 않을까. 비트코인도 네. 잘만 하면은 이제 네네. 앞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이게 꿈보다 해몽일지 밑도덕이다. 아니면은 이제 꿈만일지 한번 차트로 넘어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이 상승 채널이 작동 가능하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 및 월봉 단위에서 이 거대한 수렴 패턴으로 가격이 크게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에요. 네. 다만 지금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의 형태를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렴 구간을 상방으로 이 단기적인 상승 네. 수렴 구간을 이제 이탈을 해주느냐 아니면 하락을 돌파를 해주느냐 유무가 중요하겠고요. 네. 지금은 또 690원에서 815원 정도 구간으로 이렇게 자그마하게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제가 작도를 해놓았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완벽한 추세선의 형태는 아니에요. 원래 기존 상승 추세선으로 작도를 해보았을 때 이런 식의 형태로 기존 상승 채널은 이탈을 해준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알맞긴 한데 네.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을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도를 해놓은 거지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무조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일단 기존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보다는 이 박스권 하단부 구간 가격대인 69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느냐 유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69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박스권 구간으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구간의 하단부를 이탈을 한다는 것은 네.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팔을 모으다가 네. 이제 하방 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방 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690원을 이탈하면은 1차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일단 1차적으로 하락 차널의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 665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탈 시에는 다음 저점 구간 꼬리 기준으로 627원 네. 혹은 이 주봉 삼각수렴의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620원 정도로 예측이 되네요. 네. 그럼 620원에서 627원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저점 매물대인 560원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슬픈 시나리오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의 하단부 구간을 버텨주고 있는 네. 69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추세선 혹은 690원 구간에서 쌍바닥의 형태를 그리면서 가격이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쌍바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쌍봉, 쌍바닥, 쐐기 아니면 뭐 역삼산, 뭐 헤드앤숄더 이런 것들은 네.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의미가 있는 패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럼 쌍바닥이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4시간 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다시 이런 식의 형태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움직여준다라는 얘기이고요. 네. 그럼 이 박스권 구간의 상단부 아니면은 일봉 쌍바닥의 넥라인 구간 735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매수세가 더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파동의 형태를 그렸을 때 735원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되거나 네.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뭐 4시간 관점으로 보았을 때 네. 760원 정도 구간에 저항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이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매물대 구간인데 네. 그럼 735원 돌파 이후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를 760원 구간에다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일봉에서 이동평균 성적 관점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어요. 리플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제 더욱더 응축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 네. 지금은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따라서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차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690원 수평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에서 봤었던 690원 구간을 이탈해 주느냐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제가 735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작도적 관점에서 1차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시점이 이제 일봉에서 22동 평균선이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을 데드크로스하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네. 그 상승 시나리오는 폐기가 될 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은 22동 평균선이 122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네.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가 돼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 말은 즉슨 가격이 올라가도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기껏 이 4시간 봉에 간신히 뚫었는데. 네, 저항 구간을 간신히 뚫었는데 4시간보다 더 큰 시간봉인 일봉에서의 22동 평균선이 내려와서 만나요. 그럼 얘가 돌파를 할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아, 당연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모르겠지만 네. 올릴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8,400% 이런 기사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더 두껍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네. 22평만 뚫으면 끝이냐? 아. 122평 있고요. 네. 62평 내려올 거고요. 네. 242동 평균선도 있어요. 산 넘어 산이네요. 따라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할 거면은 적어도 이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775원 구간은 돌파를 해야 매수 관점으로서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K선을 제외한 나머지 중기, 장기 K선이 지금 저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이 690원 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이 상승 시그널이 적용이 된다면은 이 775원 구간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775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매수를 하셔라 라고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또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솔라나 1.2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8만 8,9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활성화 월렛이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진다라고 했던 솔라나 이제 상당수가 빈 월렛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네트워크의 활성화 월렛 수는 이제 1억 개의 월렛 중에서 약 8,600만 개가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속빈 강정같이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솔라나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솔라나의 차트가 이제 속빈 강정일지 아니면은 네. 탄탄하게 들어있을지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단 큰 틀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었었고 최고점 구간까지 도달을 해줬었기 때문에 네. 큰 틀의 추세는 상승이 맞으나 최고점 갱신을 실패를 하고 지금은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하락 채널 내부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의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응축 중인 구간에서는 매수를 네. 하는 게 옳지 않아요. 뭐 박스권의 형태라든가 물론 수렴 구간도 뭐 하단부 매수, 상단부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 응축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에는 약간 부적합하다. 따라서 우리는 응축 구간이 끝나고 이 팔을 모으다가 네. 쏠 때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이 일봉의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돌파를 하는 쪽으로 매수 관점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 보았을 때는 수렴 내부에서 가격이 움직여주고 상반 쪽으로 돌파를 해줬을 때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주셨을 때 중요한 매물대가 어느 구간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 쪽으로 돌파를 하고 이제 똑같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고 고점 부근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수렴 구간이 진행이 됐을 때 돌파를 하고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은 수렴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이 응축 구간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전고점이라고 구간을 볼 수 있는 21만 1,800원 구간을 우선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되겠고요. 21만 1,800원 선을 돌파를 하고 가격이 올라와 주게 된다면은 네. 다음 전고점 구간인 23만 1,600원 혹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격이 반대로 하방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7만 2,000원 혹은 16만 6,500원 선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지지 구간 매물대를 이탈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꼭지점 구간인 16만 400원 선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16만 400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주요 지지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멀어요. 따라서 16만 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큰 패닉셀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그 전에 이제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14만 원 선까지는 큰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를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약간 비트코인과 유사한 모습의 차트예요. 네.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나 지금 지지 구간 선인 모든 이동평균선을 하방적으로 이탈을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대 구간 혹은 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상승 반전 패턴, 캔들 패턴을 포함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될 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밈코인, 도지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네, 도지코인 2.0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45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도지코인이 무려 200%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사들을 또 내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 하락 추세가 좀 종료가 됨에 따라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도지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도지코인도 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막아주고 있었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당 부분을 돌파를 해주었으나 큰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재차 역 V자 패턴으로 가격이 떨어져준 모습입니다. 네. 일단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이 하락 채널, 네, 하락 잠시만요. 채널. 네,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부분을 돌파해주고 재차 진입을 해줬다가 다시 한번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재차 상승이 나와주느냐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재차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기존 어센딩 트라이앵글 넥라인 구간 저항선이었던 155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55원 구간을 재차 돌파를 해줄 때 제가 항상 돌파를 해줄 때 체크를 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두 가지 패턴인 이제 거래량이나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준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거래량이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155원 구간 돌파는 이제 재차 진짜 돌파인 트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최종에 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돌파를 실패하고 고점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재차 떨어져요. 이 말인즉슨 지금 고점이 고점을 연결한 이런 단기적인 하락 채널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155원 구간 돌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132원에서 134원대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고요.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지금 제가 작도를 해 놓았었던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시점이 맞다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작도적 관점은 설명이 가능하겠고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형태는
역배열의 형태로 가까워요. 22동 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의 형태인데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 골든크로스 해준 형태이고요. 지금은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62동 평균선 구간 돌파하고 지지의 형태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122동 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죠. 그럼 242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의 상태가 이런 식으로 응축이 진행될 거고요. 이제 팔을 이렇게 모으면은 나중에 에네르기 쏘겠죠. 파. 네. 에네르기 파 하고 쏘겠죠. 그러면은 이 응축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 122동 평균선의 구간 가격이 어디냐? 지금은 이제 155.4원 구간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고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54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겠죠? 그럼 그쪽 구간에서 상승 폭발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돌파하고 그쪽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게 되는 154원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게 옳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역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반등이 나주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네. 그럼 22동 평균선이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내줄 거예요. 62동 평균선을. 62동 평균선을. 그럼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인지 아니면은 완화가 된 상태인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울기가 강하다면은 패스를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아지 코인 첫 번째로 도지 코인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시바이누 되겠는데요.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시바이누 0.43%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0232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도지코인 얘네들을 능가하면서 32%가 상승하는 등 강력한 월간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고래들의 매집 증가 그리고 544%의 강력한 소각률이 상승을 이끈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지코인은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어서 뭐 200%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시바이누는 400%가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바이누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시바이누 차트도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됐었던 네.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형태예요. 네. 근데 돌파 이후에 전고점 매물대 구간인 0.0284원을 돌파를 실패를 해줬고요. 네. 역V자 형태로 가격이 떨어져 죽고 지금은 재차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시바이누 같은 경우 이런 네. 식으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수렴 패턴이 진행되고 나서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느냐 유무가 중요한데 네. 일단 이 추세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기존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본 구간이 가격대가 0.0206원이에요. 네. 근데 기존에 이탈했었던 이 꼬리 기준으로 또 추세선을 보수적으로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하단부 구간이 0.0187원 정도예요. 그러면 기존의 상승 추세선 구간에서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다음 저점 이쪽 구간 이 꼬리 기준으로 하단부 추세선을 작도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준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반대로 이 수렴 구간을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줄 수도 있죠. 상단적으로 뚫어주게 된다면은 전고점 구간인 0.0284원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돌파를 하고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유무를 체크를 하라는 것은 진입을 했을 때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도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작도해 놓은 선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과연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트 전문가님이 차트를 쭉 보시면서 이 종목이 가장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 한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로 주피터 되겠습니다. 주피터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주피터 0.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98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주피터, 최근에 솔라나 FM, 이제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암호화폐 스왑 에그레이터 주피터에게 인수가 됐다라는 특집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이 이유 때문에만으로 가지고 오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차트의 어떤 부분을 보고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주피터 코인 바로 차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하락 추세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도 좋지 않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하락 채널 속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입니다. 네. 904원에서 1285원 정도의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이 904원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손절가를 그냥 바로 저점에다 잡아버리면 돼요. 네. 반등이 나왔던 구간 혹은 그쪽 구간보다 살짝 아래 구간인 뭐 895원 아니면 899원 이런 쪽에다가 저점 이제 손절 라인을 짧게 설정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느냐? 어디로 지금 잡죠? 진행이 되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음. 혹은 이 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네. 가격이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이렇게 상단 쪽으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네. 돌파를 하네? 그러면은 1283원 음. 박스 상단 이쪽 구간도 돌파를 하네? 그러면은 그 다음 고점 구간 매물대인 1660원에서 1830원까지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 네. 주피터의 이동 평균선 상태는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예요. 따라서 하방압이 강한 상태이고 네. 지금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데드크로스를 하고 내려와 줄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도 좋겠지만 1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22동 평균선이라든가 아니면 62동 평균선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 체크하고 이쪽 구간에서 1차 목표가 이절만 하더라도 네. 손익비가 굉장히 1대4, 1대5 이상으로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피터를 가지고 온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을 떠났던 코인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빈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보았고요. 네. 도지나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좋은 이제 자리에서 지입을 한다면은 손해비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더라도 이제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 이제 네.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못 물어보셨던 코인이라던가 고민 종목들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